강의 본론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시장 섹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고 드린 대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시장 관련 이슈 보시죠. 간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미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에는 1.28%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사실상 연초 수준까지 떨어진 거고요. 연초에 한참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꾸준히 오를 때보다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이런 국채 수익률의 하락세, 사실상 성장주에게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간밤에는 다 같이 좀 조정을 받아서 시장에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는 토마토 투자클럽 최태규 전문가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서 또 긍정적인 뷰가 나올 수 있을지 저희가 꼼꼼하게 좀 봐드리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먼저 10년물 국채금리 간밤 추이 좀 봐주세요. 지금 현재 수준 얼마나 내려온 건지, 그리고 최근에 이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까? 상반기의 그렇죠. 분위기 좀 봐주세요. 네,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네. 차트 보면서 우리 10년물 추이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일단 작년 연말에는 0.912%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놓고 2012년, 2021년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3월 말이었죠. 1.746%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에서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2% 간다고 막 호들갑 떠들었죠. 네. 예,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극과 극 모두가 한쪽으로 계속해서 좋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 반대로 배팅하게 되면 돈 벌게 돼요. 그냥 어정쩡하게 반반인 시장에서는 벌 게 없어.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하잖아요. 상승은 하지만 이게 반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이럴 땐 시장이 한번 콕 떨어져 줘야지 오히려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해야 올라가니까.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1.24까지 빠졌다가 1.29%로 마감되고 지금은 좀 올라가가지고 다시 1.33%까지 올라가면서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미 10년물 국채가 여기서 그냥 끝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게 좀 반등 나오면 1.5까지는 가겠지만 그걸 치고는 못 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예, 그래놓고 오늘의 1.29 이게 어느 정도 저점되면서 그냥 1.3에서 1.5 이 정도의 흐름의 박스가 조금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네요. 알겠습니다.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는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부터 해서 좀 풀어가 볼게요. 일단 미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 게 간밤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봐주신 것처럼 1.7%대에서 서서히 하향 안정화가 된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특히 지난 6월 FOMC 이후 떨어졌고요. 또 이달 초에 비농업 고용 지표 발표됐는데 꽤 잘 나왔다라는 해석들도 있었는데 이때 또 한 번 떨어졌고요. 게다가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 공개와 함께 지표 나오니까 더 떨어지잖아요.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우리 미 10년물 국채는 우리가 좀 표면적인 거하고 좀 이면에 안 보이는 쪽 가지고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뭐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표면적으로, 시장에서 좀 지금 경기가 정점에 다다르는 것 같다. 좀 경기가 후퇴하거나 좀 뭐랄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전자산이 이 미국채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즉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결국 연초만 하더라도 2%까지 막 갈 거야, 막 어찌 보면 2.5%도 갈 거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겉으로 봤을 때 좀 어찌 보면 이 경기에 대한 정점 이게 좀 부각돼 있지만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그렇게 지금 이 국채 금리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의 이 부양책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제 상원 하원 의결 남았잖아요. 도장 찍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부양책을 또 지금 정부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고 돈 많이 풀어 제꼈는데 만약에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현 시점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게 되면 결국 이 부양책에 대한 합의도 더 줄어들거나 안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부양안이 상원, 하원 통과될 때까지는 미 10년물 국채는 내가 봤을 때 꽉 묶어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달 말일날 인전
총 부채 한도에 대해서 증액하는 이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7월 일정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렇죠. 거죠? 7월 31일 날. 중요하다고 이게 하셨어요. 이제 해야 돼요. 지금 26조까지 좀 그 부채가 늘어났어요. 근데 예. 지금 묶여져 있는 게 22조거든요. 그럼 4조 이상에 대해서 더 증액해 줘라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야, 지금 부채 많지. 금리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부채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러한 또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라도 일단 미 10년물 국채가 올라갈 수가 튀어가기가 없다라고 어렵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가 올라가는 부분의 네. 배팅은 차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까지는 그럼 하향 안정화된다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데 잠시 후에 전망 들어보고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 자체에 시장이 지금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건 맞잖아요, 전문가님.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특히 이번 주에 사실 영국은 오히려 문을 열겠다고 했는데 영국 확진자 늘죠. 미국 최근 들어서 아시아 쪽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또 가파르게 좀 늘어나는 이런 추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반기에는 무조건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낼 거야라는 그림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서비스 PMI도 하필이면 6월에 좀 꺾였고요. 경기 피크아웃과 관련해서는 우려감 크게 보진 않으세요? 이것 또한 그래요. 우리 6월달 FOMC 회의 그 똑똑하신 분들도 시장에 대해서 반반 갈리고 있잖아요. 누구는 이 시점에서 금리 좀 빨리 올려야 된다. 누구는 아직 멀었어. 지금의 경기 상황으로는 멀었어.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고 있듯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이쪽이다 저쪽이다 딱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도 이 시점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향 쪽에서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일단 2분기가 정점이 되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테이퍼링에 대한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요인은 됩니다. 그러나 이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2분기, 3분기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야라고 시장은 선반영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 진짜 3분기 되니까 시장이 꺾여버리네? 네. 라고 했을 때는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은 오히려 강하게 하락할 요인이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 상승세가 경기가 꺾여지는 이 자체는 오히려 시장을 더 주식시장을 아주 깊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회복세에 기반했던 테이퍼링 시나리오였는데 여기에서 뭔가 잡음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반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 경기가 진짜 계속해서 좋아. 그래가지고 테이퍼링 이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그게 단기적인 데미지는 될지 모르지만 경기가 계속 좋다라는 건 뭐예요? 주식시장은 조정이 배경이다. 반등 쪽으로 네. 방향 잡고 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요인처럼 시장이 하강 쪽으로 가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당분간 굉장히 깊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예. 있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 그거로 인해서 테이퍼링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건 오히려 처음에는 독이 되지만 결국에는 약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 피크아웃과 관련된 우려감들이 사실 6월부터 혹은 5월부터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런 우려감이 더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될 이런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최태규 전문가님은 우리가 원래 그렸던 그림대로 회복세에 기인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온다면 단기 저점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시각 그대로 유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금리로 눈을 돌려서 이런 분위기에서 갑작스럽게 또 국제금리가 경기 회복세에 기인해서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기는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면에 있는 이유들, 인프라와 관련된 협상, 그리고 부채한도 협상, 이거 끝날 때까지는 뭔가 금리에 반전이 없을 거다 하셨는데 7월까지 이 분위기 그럼 계속 갑니까? 제가 봤을 땐 간다라고 봐야죠. 일단 이 네. 델타 바이러스 이게 좀 확산세가 좀 현 시점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근데 좀 긍정적인 측면도 하나 보자면 확산세는 늘어나지만 이전처럼 사망률이 높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백신 접종에 따라서요. 예. 결국 이 과거의 독감 같은 경우는 0.1%의 사망률이래요. 근데 이 코로나 이 우리 초기 때는 1.2% 거의 10배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 이 부분은 결국 이러한 문제도 지금 어찌 보면 좀 부각되고는 있지만
다시 잡혀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다. 그렇죠. 한 네. 일주, 2주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만 잘 참으면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혹은 말씀하신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법안 자체가 통과하게 되면 결국 경기 회복세 다시 진행된다로 포커스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지표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일단 경기가 지금 정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네. 계속해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춰 가지고 금리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현 시점에서 이 국채를 올려야 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것을 짓누르는 상황은 일단 7월 달 이 부채 합의 이거는 딱 그 시점에 되면은 아주 뭐랄까 주식 시장에 강한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그날 안 돼 버려. 네. 그러면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긴 해요. 하긴 했는데 뭔가 노이즈를 주기 때문에 7월 31일 날 합의가 안 되면 시장 단기 충격 한번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합의가 돼. 그럼 시장 강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31일 날 안 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조정은 내가 봤을 땐 그건 오히려 배팅 자리예요. 왜? 그거는 국민이 볼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셧다운 될 어떻게 수 해서든지 있고, 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 한도 이 부분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거로 인해서 시장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시고 큰 그림에선 결국 추가 부양 아니거든요.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아마 9월, 10월까지 가야 될 텐데 그럼 그때까지 이 10년물 국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미 국채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주가 그리고 또 금융주라든지 영향을 받는 종목들 또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까지 다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시장도 이렇게 리스크 오프 심리가 확산될 분위기로 7월을 그리고 계신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잘 보면 결국 이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 내가 올라가게 되면 또 한 1.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얘가 지금 1.3%에서 뭐 1.4, 1.5 언저리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땐 또 야, 이쪽 더 가는 것 같다 하면서 성장주 눌러버리고 또 경기 민감주 반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너무 빠르게 순환합니다. 네. 너무 빠르게 순환하기 때문에 성장주니까 계속 갖고 간다? 택도 없는 소리고 경기 민감주니까 얘 죽어버린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고 네. 잘 보시면 오히려 저는 이제 역발상적인 생각을 많이 좋아하는데 전략을요. 네. 잘 보시면은 지금 이 델타 바이러스 이거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또 보면은 그 뭐지? 언택트 쪽으로 해가지고 또 많이들 지금 지금 종목이 컨택트는 다 빠지고 그렇죠, 다시 언택트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컨택주들은 오히려 이 하락하는 걸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델타 바이러스가 정점에 달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면 정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떨어지고 횡보하면서 좀 어느 정도 바닥권 나오면 오히려 얘네들을 또 매수해야 돼요. 솔직히 뭐 여행주 얘네들이 실적이 좋으냐 어찌 보면 진짜 상패까지 걱정할 정도의 그러한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싸면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비싸면 안 올라가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앞으로 한 1주, 2주 후에는 아니면 다음 주 지난 시점부터는 한번 화장품, 여행, 카지노, 항공 이들 종목군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쇼캔들 나오면서 거래가 없어. 그럼 거의 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도 한번 또 일주일 정도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니까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말씀하신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들은 다 단기 베팅 말씀하신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저점에서 올라가게 되면 네. 일주일 정도는 나오고요. 네. 먼저 가는 놈이 있으면 또 늦게 가는 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에서 얘네들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면은 먼저 가는 애 푹푹 치고 가면 그 다음에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2주 정도의 상승 흐름은 나타난다고 봐야죠. 그럼 반대로 지금 올라오는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은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도 포함해서 혹은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쪽으로는 정리 관점이 맞습니까?
보면 오늘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고점 만들고 좀 떨어지고 있고요. 윗골이 좀 달리는 것도 시젠이라든가 많아요. 에스젠텍 이런 종목도 결국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면 얘가 분명히 또 한 번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얘네가 추가적으로 더 네. 가느냐를 할 때 얘네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이 나오고 오히려 얘네로 인해서 피해봤던 아까 그러한 종목군들은 네. 또 더 빠지겠죠. 더 빠지지만 거기서 바닥을 다지면서 바닥 다지는 모양새는 별거 아니에요. 일단 거래가 줄어버리면서 쇼캔들이 자주 나와요. 왜? 내려가자니 밑에서 받쳐주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서 눌러버리고 이게 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타이밍 봐서 분할 매수 한 방에 사지 마시고 그리고 막 30%, 40% 사지 마셔요. 지금 사야 될 종목군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네. 한쪽으로 너무 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지난주에 대형주, 중소형주, 대선 정책주 그리고 현금까지 비중을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주셨는데 현금 점진적으로 요거 보시면서 좀 늘리신 분들은 이번 주에 여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주식 대 현금 비중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짤 때 좀 팁 조금만 더 주시면 어떨까요? 현금은 어느 정도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현금 만들 때는 시장이 올라갈 때 만드는 거지 하락할 땐 그땐 늦어버렸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 봐서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하락하고 반등 자리예요. 네. 그럼 지금은 참았다가 네네. 다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네. 조금 현금을 만드는 노력하자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공포의 구간으로 3,210선에 머물러 있고 코스닥도 1,020선 이런 움직임입니다. 다만 코스닥 보시다시피 지금 밑골이 달리면서 낙폭을 좀 줄여가는 이런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공포심을 갖고 보기보다는 섹터 안에서 발빠른 순환매는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음 주 그리고 1, 2주 안에 조금은 안정화될 분위기를 보시면서 저희가 7월 그림도 그려드렸으니까요. 미국 일정 보시면서 이 비중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장 관련된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의 기대감이 좀 부풀었던 게 바로 이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가 아니었을까요? 트래블 버블, 이 기대감 물거품이 되진 않을까. 항공주 타격을 그대로 좀 주가에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향후 전망 알아볼게요. 앞서 항공주를 또 여행, 항공 이렇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일부 좀 힌트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주가부터 보겠습니다. 특히 어제는 제주항공 개별 이슈까지 받아가면서 항공 섹터가 다 같이 밀렸는데 제주항공은 어제 저점은 깨진 않는데요. TA항공이라든지 다른 LCC 그리고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점 깨고 내려가는 종목 많은데요. 주가 추이 먼저 해석해 주세요. 네. 일단 이들 섹터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이 델타 바이러스 이게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쿡쿡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뭐 얘네만 떨어졌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아요. 오늘 하루 오전에 봤을 때 뭐 상승 종목이 뭐 200개도 안 될 정도로 네.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왜 내 종목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모두가 같이 하락할 때는 또 네. 같이 상승해요. 자, 우리 대한항공 차트 보시면은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아래꼬리 달려고 해요. 61일 평선을 깨고 내려갔는데 네. 깨고 내려가고 지금 마이너스 2.58% 지지를 장중에는 내려가네요. 마이너스 3.87까지 갔었죠. 네.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얘가 여기서 버텨주기 위해서는 오늘의 저점 깨면 안 돼요. 오늘 저가가 29,800원인데 네. 이것을 한 번 더 깨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내가 보고 있는 얘의 매력적인 가격대는 한 27,000원이에요. 앞으로 10%만 더 빠져버리면 오히려 그게 10%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2주 정도의 시간이 좀 이 종목을 관심 갖고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시점에 얘가 한 27,000원 오게 되면 매수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면 기본 반등이 61평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조금 더 세게 가게 되면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LCC 중에서 진에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떨어지죠. 그럼 왜 대한항공하고 그러네요. 이 저가항공하고 LCC 차이가 하고. 날까라고 네. 했을 때 결국은 이 저가항공들은 어찌 보면 우리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줄었잖아요. 그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인데 대한항공은
나름대로 이 화물 쪽이 좀 커버해주고 있는 여객 예. 수요가 줄어도 그렇죠. 상쇄가 그것 때문에 돼서. 나름대로 종목에 있어서 예. 차별화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진에어도 전전날 이제 120일선 깨고 내려가는 이런 차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결국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타격을 입게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업계에서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트래블 버블, 그러니까 트래블, 여행이 붐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행 안전권역이라는 말로 지금은 쓰이고 있는데요. 이 시행에 맞춰서 국제선 다시 재개한다, 이런 준비를 다 해왔는데 1,300명을 넘어가는 이런 확진자 수를 추이를 보면서 다시 좀 조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뉴스는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일단 수요 자체가 당장 가야겠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이 분위기를 보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 그 작년 코로나가 확산될 때 네. 그 우리 유명하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항공주를 손절했어요. 그래놓고 막 올라갔을 때 워렌 버핏 당신도 다 됐구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항공주가 미래에 계속해서 과거처럼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퀘스천은 됩니다. 결국 이 그 밀폐된 그 항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여행 가는 게 이전처럼 두 번 갈 거 어찌 보면 이제 한 번 가게 되고 그러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항공 관련된 이 종목군들 그 실적 봐도 뻔해요. 우리 한번 이 대한항공 실적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한항공 실적 한번 보면 실적 짚고 갈까요? 네. 네. 이 대한항공 이거 2018년도만 해도 1조 3천억이었는데 지금은 7천억 반토막이 나버렸잖아요. 이 반토막 났는데도 워낙 안 좋으니까 야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 막 뭐랄까 업 시켜주는 거예요. 작년에 쇼크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보도도 참 많았어요. 그렇죠. 예. 화물 과거를 쪽에. 생각했을 때는 택도 없는 거거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 이 항공 이쪽 흐름에 있어서는 분명히 네. 외형이 커지는 것은 쉽지는 않고 특히 지금처럼 이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네. 밖으로 나가는 거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항공 이쪽 섹터는 분명히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고 우리는 근데 주식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얘네들이 중간중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를 하는 거지 얘네들 뭐 중장기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요. 이 대한항공이 이렇게 되면 LCC는 더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투자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차트 흐름을 보면서 그때그때 트레이딩 정도로 우리가 보고 가야지 투자 쪽으로는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던 뭐 2차 전진이 뭐 앞으로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는 섹터를 가져가야지 이런 쪽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내가 투자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비근한 예로 항상 설명해 주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네. 한번 그걸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보면은 제가 이제 월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 엔진 월봉 차트 보면 2011년도에 17만 5천 원짜리가 최근에 7천 원까지 왔어요. 그럼 얘가 중간에 뭐 감자했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업황 자체가 잘못되면 삼성이라는 브랜드지만 17만 원짜리가 어떻게 7천 원이 됐을까? 그것도 한 9년 갖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게 기업의 그다음에 기업도 중요하지만 업황도 중요하다. 네. 뭐 대한항공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꼴 났는데 대한항공이라고 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는 이 여객 아니면 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공주들을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씀 자체가 이제 물거품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는 팩트 체크가 추후 필요하고요. 펀더멘털은 업황 그리고 이 종목들을 둘러싸고 지금이나 이전이나 계속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결국은 심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기도 한데 심리는 그럼 지금 저점이라는 말씀이세요? 아까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회를 놓쳤다 이런 스탠스의 어떤 말씀을 주셔가지고 항공주의 경우에는 트래블 버블이 물거품이 되느냐 보다 중요한 게 지금 저점이라는 이런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는 항공주 쪽은 우리가 트레이딩 쪽으로 보셔야 되고 얘를 그냥 우리가 투자 쪽하고는 좀 거리를 두자. 네. 얘를 계속해서 갖고 있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이쪽으로는 조금 확인하고 가자 이거죠. 네.
지금 투자해야 할 섹터가 눈에 보이는데 굳이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은 그닥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그래도 대한항공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대형 거는 항공사는 그나마 낫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LCC 쪽 더 볼게요. 네, 지금 네. 안 좋고 FSC,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보다 더 불리한 위치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이번 주에 나왔어요. 지금 제주항공 쪽에서 재무구조에 정말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감자 증자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지금 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또 당황스럽거든요. 그런데 섹터 산업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이런 유증 사이클이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의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제주항공 쪽의 내용부터 좀 살펴주세요, 전문가님. 우리 제주항공 재무제표 보세요. 이 작년도 보시면 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하고 그냥 벌은 걸 다 까먹을 정도로 돼버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감자를 하는 거예요. 감자에는 또 유상 감자하고 이제 무상 감자가 있는데 일단 유상 감자 같은 경우 그래 주주 입장에서 괜찮아요. 줄어드는 만큼 보상을 받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유상 감자 같은 게 주가 반등에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데 이 무상 감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주한테 보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의 빌미가 되는 거죠. 아니 말은 안 하네 날벼락 맞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유상증자 때리겠대요. 그것도 주주 배정으로. 그러니까 뭐 원펀치 다 때려버린 거예요. 이 제주항공. 주주가치 희석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주항공 입장에서 제주항공을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개파락해놓고 양봉 나와주고 오늘도 아래 꼬리 달고 가면서 지금 나름대로 뭐랄까 버텨주고 있는데 이 어쩔 수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저점 아니면 오늘의 어제 저점이 중요합니다. 어제 저가가 21,850원이에요. 그 가격을 깨면 안 돼. 얘가 이제는 안 깨려고 여기서 발버둥 칠 거예요. 발버둥 치고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결국 여러 수급 주체들이 갖고 있을 텐데 여기서 그냥 계속 깨버렸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이 종목에 물린 거 그대로 손실도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횡보하면서도 이 종목을 빼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저점 깨게 되면은 위험 관리 하셔야 됩니다. 저가가 21,850원이니까 이 가격을 깨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일단 긍정적인 요인은 없잖아요. 긍정적인 요인은 없고 오히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2주 후에 델타 정점 나오고 항공주도 반등 나올 때 얘도 한번 거기서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올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2분기 실적도 결국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분기는 워낙 안 좋을 거다. 크게 개선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하반기까지 이런 타격이 이어질 것 같거든요. 일단 2분기 전망 자체 안 좋죠? 네, 지금 2분기 실적 보더라도 지금 어때요? 지금 영업 손실이 매출액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LCC 쪽 같은 경우는 항공 이거를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한항공도 항공 커버해 주지만 이전의 영광의 절반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LCC 같은 경우 이런 결국 감자를 왜 할까요? 상장 폐지 안 당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결국 계속해서 악화가 되게 되면은 감자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노이즈가 있고 좀 앞이 안 보이는 종목은 우리가 굳이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지금 대한민국에 2,200개가 넘는 종목이 있고 또 거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아주 똘똘하고 뭐랄까 긍정적이고 비전이 있는 종목들이 한 3분의 1 포진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 쪽에서 해야지 막 이렇게 매년 적자되고 그리고 시황 자체가 안 좋은데 이 종목 가지고 어떻게 단타해 가지고 수익 내야지.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괜히 주식하면서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은 그 안에서도 2분기 실적 괜찮은 거예요? 화물 쪽은 워낙 수요가 높고 했잖아요. 6월까지 보니까 여객 수요는 아쉽더라도 화물 수요는 계속 높다라는 이런 지표도 나오던데 대한항공 2분기 실적은 괜찮나요? 1분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네요. 지금 컨센 괜찮아요? 거의 비슷하게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로 가게 되면 네. 좀 긍정적인 건 하나 그거예요. 아시아나가 지금 거래 정지됐는데 같이 이제 합쳐지면서 좀 자를 거 자르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좀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분명히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번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네.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2분기 증권사에서 보는 연결 기준의 이익은 그래도 1,000억 원, 1,070억 원까지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전망치였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그럼 항공주 계속해서 지금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어느 정도 답을 주셨어요. 추가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조정을 이용한 트레이딩만 유효하다 이런 거예요. 지금 전략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저 지금 항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지금 이쪽 섹터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 하락한 것이 결국은 일정 부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주식은 싸면 올라갑니다. 비싸면 안 올라가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싸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뭐 1,000명 넘어가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데미지를 입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보상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쪽 섹터 갖고 계신 분들 비중이 작다면 흐름 보면서 비중 살짝 높여 가지고 반등 나올 때 뭐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꼭 이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항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행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카지노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화장품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들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이 하락한 애들은 그 시점 가서는 오히려 한 번 더 상승적으로 와도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차트적으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쪽은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또 여행, 레저 다 말씀해 주셨는데 항공에 있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보시는 곳이 있을까 추가 질문을 좀 드려요. 저는 일단 롯데관광개발을 좀 보고 있어요. 얘가 지금 60일 이평선 깨고 툭툭 내려갔죠. 오히려 얘 더 그러니까 있는 분들한테는 속상한 이야기지만 이런 애들이 더 떨어져 가지고 흐름 자체가 매력적인 매수 가격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다고 봐요. 일단 추세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추세라고 한다면 얘가 한 18,000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얘 반등 가능하다고. 이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 제주도에 그 엄청나게 큰 트윈 호텔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로 인한 시너지가 한 번은 나올 거라고 봐야죠. 거기 또 카지노까지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카지노 얘는 카지노에다가 객실도 엄청나게 큰 트윈 엄청나게 큰 그 호텔을 갖고 있어요. 객실도 한 1,60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이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은 저점 만들어 놓고 조금 강하게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추천주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어떤 종목들의 단기와 장기 관점에서 종목을 고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또 교수님, 또 멘토의 이런 입장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전략 살펴드렸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이랑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심해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강의를 마치고요. 강의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만 아쉽게도 저는 또 수강생 대표로는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새로운 수강생 대표가 오니까요. 그분과의 소통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한 시간 많이 애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안내사항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미스터 진단 관련해서 지금 전화 주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종목 접수 가능하니까요. 전화 주셔서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심화론에서 준비한 내용 마무리 짓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